세상엔 정말 많은 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풍화되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사건들도 셀 수 없이 많죠. 하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20년 동안 미해결 상태였지만 우연한 계기로 범인이 체포된 사건입니다. 2001년 2월 6일 후쿠야마시의 경찰서에 비상경보장치와 연동된 알림으로 한 통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온 곳은 후쿠야마시 묘호다이의 한 맨션이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목격한 것은 계단 중간에 앉은 채 사망한 여성과 집안에서 홀로 울고 있던 생후 9개월의 아이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상태와 현장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피해자는 입에 테이프가 붙어있는 상태였으며 왼쪽 흉부를 과도에 찔린 것과 더불어 머리에는 둔기로 강하게 공격당한 흔적이 남아있었죠. 한편 실내나 피해자의 지갑엔 현금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현관엔 어째서인지 인감 도장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실내에는 대량의 혈흔과 함께 흙과 피가 섞인 커다란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는데요. 경찰이 혈흔을 분석한 결과 이 혈흔은 피해자 한 명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범인의 공격에 격렬하게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범인도 다소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때 흘린 범인의 피가 현장에 남았던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당시 실내에는 버튼식 비상경보장치가 있었고 A씨는 범인이 집안에 들어와 위험에 처하자 즉시 이를 눌러 경찰에 신고했던 것인데요. 경찰은 수사 중 얻은 범인의 DNA를 채취해 보관했지만 2001년 당시의 DNA 기술은 그렇게 발달한 상태가 아니었다 보니 아쉽게도 이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할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남편에 따르면 이날 피해자는 평소와 다른 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늘 그랬듯 아침 식사를 끝마친 뒤 장남은 초등학교에 갔으며 남편 역시도 아침을 먹고 오전 11시 무렵 자신이 경영하던 파친코로 출근했고 이때 현관에서 아내가 자신을 배웅해줬던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진술했는데요. 먼저 현장에 남은 발자국은 280 사이즈의 한국산 운동화였기에 경찰은 범인은 체격이 상대적으로 큰 남성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기후현에서 생산된 주방용 선물 세트 구성품 중 하나인 날길이 10cm가량의 과도였는데요. 하지만 운동화의 경우엔 270만 켤레나 생산된 물건이었고 선물 세트의 과도는 240만 개나 판매된 물건이었기에 판매처나 구입처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현장엔 범인이 남긴 다양한 증거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DNA가 남아있었다 보니 경찰은 범인 검거가 쉬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쉽게도 수사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피해자는 원한을 살만한 인물도 없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이렇다 할 용의자가 없었던 것은 물론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의 목격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경찰은 피해자의 남편이 파친코를 경영했기에 돈을 잃고 원한을 품어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채 수사를 진행했으나 그럼에도 이렇다 할 결과는 전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2010년 경찰은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 라며 피해자 A씨의 추도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무정하게 흘러갔고 결국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풍화되었죠. 그러던 2021년 10월 25일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에서 한 남성이 체포됩니다. 그가 체포된 이유는 톱을 들고 다니다 총도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체포와 더불어 그의 DNA를 채취해 분석했고 그 결과 놀랍게도 앞서 말씀드린 20년 전 발생했던 미제 사건에서 채취한 범인의 DNA와 이 남성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남성은 사건 발생 현장에서 차로 약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던 다케모리 코오소라는 인물로 어째서인지 수사 단계에선 수사망에 전혀 잡히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그가 어떤 인간이며 어떻게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잠시 언급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정보가 많진 않지만 그는 1989년 4월 무렵 후쿠야마시의 소방단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방단이란 우리나라의 소방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활동비를 지급받는 민간단체 같은 느낌인데요. 아무튼 그는
부소방단장까지 올라갈 정도로 꽤 오래 활동했고 부모님을 모시며 아내와 아이가 있던 5인 가족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다만 이들 가정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내와 시어머니, 고부관계가 엄청나게 나빴던 것이죠. 당시 인근에 살았다는 주민에 의하면 두 여성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경우가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고부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고 2000년 12월 말 참다 못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죠. 이때 충격 때문인지 타케모리는 점점 무단결근이 잦아졌고 결국 소방단에서 해고당하게 되는데요. 소방단 해고 후 그는 2001년 무렵 정원 관리 사업을 했지만 이마저도 잘 되지 않아 폐업하게 되었으며 결국 부모님 연금을 축내며 파친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체포 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는 낡은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으며 집주인은 종종 인사를 하곤 했지만 무척 과묵한 사람이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은 타케모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돈을 빌리곤 했어요 라며 그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2021년 10월 경찰은 타케모리에게 DNA 감정 결과를 전하며 그에게 임의동행을 요청,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기억에 없다, 난 현장에 간 적도 없다 라며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은 현장에 안 갔는데 범인이랑 왜 DNA가 일치합니까? 라며 그를 추궁했지만 그는 여전히 기억이 없고 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가 더 진행되자 이내 현장에 가긴 했다 라며 진술을 바꾸는 것은 물론 결국 2021년 11월 12일엔 현장에 가서 여성의 왼쪽 흉부를 찔렀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턴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사건 당일인 2001년 2월 6일 12시 15분 무렵 당시 홀로 아이를 돌보고 있던 A씨 집에 한 남성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묻자 남성은 택배라고 대답했는데요. 이에 물건을 수령했다고 도장을 찍기 위해 그녀는 방에서 인감도장을 가져와 아무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것은 택배기사가 아닌 흉기를 든 타케모리였습니다. 타케모리는 A씨를 밀치며 집안에 강제로 들어왔고 위험을 느낀 A씨는 비상경보장치의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실내에 들어온 범인은 신발을 신은 채 그녀의 뒤를 쫓았고 이내 도망치던 A씨의 머리를 향해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공격으로 A씨는 땅에 쓰러졌고 타케모리는 A씨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입을 막았는데요. 머리를 공격당해 의식이 몽롱하던 그녀는 타케모리가 입을 막자 다시금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으로 인해 타케모리 역시 약간의 부상을 입었고 이때 흘린 피가 그의 신발에 묻어 현장에 혈흔이 남았던 것이죠. 아무튼 A씨의 저항이 심하자 타케모리는 그녀의 왼쪽 흉부를 흉기로 찔렀고 몸에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A씨는 현관을 나가 계단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도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살기 위해서, 둘째는 신고를 했으니 어떻게든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셋째는 이렇게 번 시간으로 생후 9개월인 딸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무튼 계단으로 도망친 A씨는 결국 힘이 다해 계단 중간에 주저앉아 사망하게 된 것이죠. 수사 과정에서 타케모리는 택배기사인 척해서 들어갔다, 테이프로 입을 막고 칼로 찔렀다 라는 진술을 했으며 경찰이 왜 그녀를 살해했는지 묻자 타케모리는 그냥 돈이 많을 것 같아서 죽였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이후 그는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변호 측은 자백의 강제성이 있기에 신뢰성이 없다 라며 무죄를 주장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현재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보고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과 더불어 범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김희사였습니다.